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은 남북 통일에 앞서서 화폐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통일코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통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고 통일 후 한반도를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키우자는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 통일을 논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에 관한 소식이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다음 달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다고 하지요. 이름은 비트박스라고 하고요. 비트박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래소 계정을 열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5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 규제 문제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박스에서는 라인 토큰이 또 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인 토큰, 거래소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케이, 중국 텐센트, 일본 라인, 내년부터 일본 모바일 결제 협업. 중국 인터넷 거대 기업 텐센트가 일본 채팅앱 운영사 라인과 일본 중소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결제에서 협업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이름 이상한데 아무튼 신문이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모바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라인은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아직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모바일로 결제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인의 돌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즈오와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고 여긴 캐시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캐시레스가 맞겠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결제를 확산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메가뱅크 초대형 은행이네요.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과 함께 은행을 설립하고 핀테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야, 그래서 이 네이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분이 좋은데 이러한 그 발전된 기술들을 한국에서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콘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이콘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켓플레이스의 아이콘 개발 도구인 아이콘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콘 기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신기한 앱이 있어서 이제 한번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앱 이름은 림포라고 하고요. 리투아니아에서 난 블록체인 기업이 만든 그런 앱입니다. 한마디로 운동을 하면은 코인을 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림포 앱을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산책이나 조깅 등 가벼운 운동 미션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림포 토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 미션은 매일 3개씩 제시가 되고 모두 달성한 경우에 하루에 500원에서 1000원가량 림포 토큰을 모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알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내내 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운동도 하고 공짜로 밥도 먹고 아주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시세 조작이 해결돼야만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가격 조작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최근에 좀 심하죠. 맘대로 휘젓고 있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ETF는 승인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 조작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ETF가 승인을 받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ICO 공개에 관해서 어떤 것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많은 토큰들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인지 여부는 매우 분명하다고 전제를 했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토큰을 판매한다면 그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토큰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일단 증권형이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ICO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처방일 뿐 앞으로 처방은 다를 것이라며
이렇게 ICO를 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우리와 함께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SEC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므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를 돼야 될 것은 어떻게 가격 시세 조작을 막을 수 있는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가장 지금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이제 벡트라든지 에디스X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그 칼날을 쥐고 조정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더 큰 세력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가격 변동은 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해서 SEC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제이 클레이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분산 원장 기술이죠. 이 분산 원장 기술은 지금 우리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 시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루어줄 수 있다. 더 많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제이 클레이튼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내년에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출시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나스닥이 선물 거래를 출시하기 위해서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한 나스닥 CEO인 아데나 프리드먼은 CBOE와 CME와의 차별을 위해서 나스닥 선물은 바네크가 집계한 대량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가격에 기반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ME는 4개의 마켓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CBOE는 1개의 마켓 가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떴는데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스닥 still planning Bitcoin futures launch in 2019. 그래서 나스닥의 계획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했다고 외치고 있을 때 이런 그 기관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물량도 매집을 하고 이제 지금 하락장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아랑곳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미래가 어떨지 이제 계획을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미 나왔고 그것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나스닥의 그 거래소라고 보면 됩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거래소고요. 이제 완전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하고 이름은 DX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이 나스닥에서 연 거래소 아직 개장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거래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정액제로 거래가 됩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2만원을 낸다면은 그 달은 무조건 무제한으로 이렇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개인과 그 기관들이 함께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거래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큰 회사들은 이제 하락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할 그런 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고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은 이 괴로운 하락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시세표는 2015년 2월 1일 코인마켓캡 그 시세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눈에 익은 그런 코인들도 많이 보이지만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코인들도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코인들도 보고 계실 텐데 여기에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코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락장을 맞으면서 그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파산을 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번에 더 큰 하락을 맞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하락이 한 번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마켓캡 자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코인들이 사라져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살아남지 못할 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락이 한 번 더 크게 왔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전 그 코인들 보이시죠? 가격이 어떻죠? 비트코인 216불, 이제 XRP 1센트 밖에 안 됩니다. 라이코인 1불 밖에 안 돼요. 1분 79센트 한 2,000원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코인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몇십 배로 뛰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코인들을 미리 점 찍어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미래에 어떤 좋은 리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 영상은 절대로 투자에 대한 좋은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들의 가격 저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웨일 얼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웨일, 고래 혹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주는 그런 트위터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3,000개의 비트코인이 후오비 지갑에서 언노운 월렛,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000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고, 또 다른 3,000개의 비트코인이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물량, 3,000개의 3,000개 단위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지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노운이라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3,000개씩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3,00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이렇게 하루 만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3,000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매집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사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다른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위 500% 비트코인 지갑에서 팔린 비트코인 개수는 300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지금 던지는 물량은 상위 500%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겠죠. 그런데 상위 500% 지갑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 이제 술을 드셨는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막 주저리 떠들면서 막 시비를 걸었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몫인데, 이제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보통 돈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죠. 처음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돌립니다. 돈을 잃으신 그런 쓰라린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누가 그 돈 잃으신 분들께 이제 특히 상승하고 있을 때 고점에서 돈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에 꺼내가지고 그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의 선택이었는데 이제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면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계속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지 마세요.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화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스탁 CEO가 말하기를 블록체인은 혁명이다. 과거 무엇보다도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버스탁은 미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최근에 이 CEO가 이제 오버스탁 때려치고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화제가 됐었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혁명보다도 중요하다. 기존의 모든 것을 뒤엎는 기술이며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은 블록체인 산업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사람들은 실제로 블록체인 제품이 세계로 출시되는 모습을 볼 것이며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굉장한 도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던 사업 다 접고 이제 다 그 암호화폐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전망이 밝을 거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락장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000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전용 OTC 장외거래죠. 장외거래 플랫폼을 론칭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트토렌트에서 이제부터는 트론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유료 버전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론의 프로젝트인 그 아틀라스 언제쯤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벌써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파일 공유를 통해서 보상으로 트론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트론을 얻기 위해서 파일 공유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금융청에서 이야기하기를 해외 ICO의 78%가 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71%는 어떠한 제품도 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SEC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고요. 앞선 9월 말까지 20건의 ICO 및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직도 225건의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더 제대로 된 규제와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트레이더가 말하기를 비트코인 내년 1월까지 2,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시니어 트레이더 스티븐 인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3,5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거래가 된 이후에 내년 1월 2,5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 제가 보기엔 뻥이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도 많이 사간 거라고 이제 그 기사들도 몇 번이 났고, 이제 리플사만 해도 월가에서 XRP를 엄청나게 사갔죠. 그런데 관심이 없다. 뭔가 좀 구린내가 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며칠 동안 샤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구린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에 관한 소식인데, 에이다에서 이번에 한국 모바일 플랫폼 메탑스 플러스와 이제 제휴를 맺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의 거대한 모바일 플랫폼 메탑스 플러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제휴를 맺었다고 하고, 칼다노의 전략적 파트너인 메타 플러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10억 가지가 넘는 다운로드 앱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ADA 토큰 시장의 잠재적인 메이커입니다. 이는 마케팅 응용 프로그램 포털을 통해 가능해졌고 4만 개의 매장에서 100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메탑스 플러스 네트워크 오프라인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메탑스 플러스와 통합이 시작되면은 에이다의 토큰은 아주 안내서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어거지로 번역한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ADA 토큰 사용에 더 큰 힘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칼다노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이다의 활용이 더 많이 되고 모바일 결제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이다를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에이다 가격이 하루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광고입니다. 이제 저희가 볼일을 보는 곳에 이렇게 바이낸스 광고가 붙어 있네요. 이렇게 누구나 이제 볼일을 볼 때는 이제 핸드폰도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앞만 바라봐야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아이디어를 잘 낸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동안 답글을 이제 항상 달았는데 최근에 이제 글들이 많아져서 제가 모든 글에 답글을 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모든 코멘트는 항상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트만큼은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